우리 237쪽부터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복습 간단히 하고 갈게. 자, 등차 수열 237쪽.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해보자. 첫째 항과 공차는 이제 의미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할게. 자, 요때 우리가 일반항 n번째 항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은 우리가 기호로는 AN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어? 첫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더해져야 되는지,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n-1의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n번째 항을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공식, 그러니까 n항까지의 합. 자, 얘는 기호로는 우리가 sn으로 표현한다고 했지. 자, 그래서 공식으로는 잠깐만, 그 끝항을 만약에 우리가 L이라고 쓴다면 첫째 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첫째 항과 끝항의 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공차를 이용해서도 공식 표현할 수 있지. 자, 2분의 n에, 자, 괄호안에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첫째 항 몇 개? 그렇지. 그러니까 요 L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얘가 이제 n번째 항이 되는 거고, n번째 항은 조금 전에 일반 항에서 했듯이 A 플러스 n-1의 D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째 항과 끝항, 즉 n번째 항, 얘들 둘을 더한 것을 이 괄호 안에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A는 두 개 더해져서 2A에다가 n-1의 D.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 또는 첫째 항과 끝번째 항을 알면 그 n항까지 합을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 수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했던 건데, 자,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기 수열의 합과, 즉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SN이지. 그 다음 일반항, 얘는 기호로 표현하면 AN. 이렇게 되는데 얘들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보겠다는 뜻이야. 자,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10번째 항이라는 것을 S,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으로서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S10이라고 하면 첫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인데, 여기서 뭐를 빼버리면 10번째 항만 남겠냐, 이런 말이야. 자, 이것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자, 뭘 빼면 될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뭔가를 빼면 10번째 항만 남아. 뭘 빼면 될까? 첫째 항부터? 그치. 기호로 표현하면 S9. 얘를 빼버리면 A10만 남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20번째 항을 S로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얘는 S20 빼기 S19.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되잖아. 이게 이제 일반항과 그러니까 AN과 SN 사이의 관계라는 뜻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SN이란다. AN,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N,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얘는 n이 2 이상, 그러니까 두 번째 항보다 더 뒤에 있는 번째 항을 구할 때만 성립한다는 뜻이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거든.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n에다 한번 1을 넣어봐. 그러면 A1 첫 번째 항은 S1 첫 번째 항에서, 자, 여기 n에 1 넣으면 S0이 되는데, 자, S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지. 0번째 항까지 합 이런 거 없잖아.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는 당연히 자연수여야 돼. 0번째 이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이 식으로선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S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얘는 S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S1이라는 의미는 뭐야?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얘가 바로 첫째 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S에 관한 식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A에 관한 식이나 또는 몇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첫째 항은 그냥 X에 관한 SN에서 그냥 1을 대입해서 바로 구해주고, 그 다음 다른 번째 항은 SN-SN-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 그래서 오늘 할 건데 좀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 필수예제 한번 볼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우리한테 Sn,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식을 가르쳐 주면서 실제로 묻기는 10번째 항, 그리고 뭐 공차, 뭐 이런 걸 이제 묻게 되거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들 관계를 통해서 이제 AN을 구해내면 되는데, 자, 물론 지금 필요한 건 10번째 항만 구하면 되지만 우리가 연습 삼아 식으로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n번째 항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서 좀 정리를 한다면 Sn은 이 식 그대로 가져오면 돼. n번째 항까지 합. n제곱 플러스 n 빼기. 자, Sn-1, 그러니까 n-1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식으로서 표현해서 여기서 빼주면 되는데, 주어진 식에 n자리에 n-1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Sn-1은 n-1의 제곱 더하기 n-1. 요거 이해돼? 주어진 식의 n자리에 n-1 넣으면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이 식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AN이 되는 거지. 자, 정리해 볼게. n제곱 플러스 n. 자, 괄호 쪽 전개해주면, 자, 얘는 n제곱. 자, 바로 정리할게. 곱셈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n 생기는데 n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n. 자, 1 생기는데 1 빼지니까 상수항은 없어지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괄호 풀어서 끝까지 정리해주면 n제곱 날라가고 n 플러스 n이 되니까 2n. n번째 항 AN을 이제 우리가 식으로서 구해놨는데 일반항은 2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얘는 두 번째 항 이상인 항을 구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란 뜻이야. 항상 요거 주의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항은 그냥 주어진 SN 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랑 같으니까.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그러니까 첫째 항은 따로 이렇게 2라는 거 구해주면 돼. 자,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물론 두 번째 항 이상을 구할 때부터 쓸 수 있는 공식이지만 여기에다 1 한번 넣어봐.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원래는 대입하면 안 되는데 S에다 1을 대입한 결과나 우리가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쓸 수 있는 공식인 여기에다 1 대입한 결과나 그 결과가 같잖아.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AN은 일반항은 2n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뜻이야. 우연히 결과가 같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원래는 한 번에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A10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10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니? 20. 그 다음 공차 구하여라. 자, 공차는 뭐 이제 연속된 항 사이의 차이를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10번째 항 구한 김에 9번째 항을 구해 볼 건데, 그러니까 공차라고 하면 10번째 항 빼기 9번째 항 이렇게 구할 수도 있거든. 자, 그럼 10번째 항은 20이고 9번째 항은 18이니까 둘이 빼면 공차. 얘는 2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개만 조금 정리하고 갈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경우 그 SN 조금 전에 우리 했지만 그 합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어차피 a랑 d 같은 경우 문제에서 주어질 첫째 항과 공차 어떤 숫자라는 걸 생각을 하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것은 결국 n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n만 문자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게. 그러면 2분의, 자, 괄호하는 지금 n을 문자로 보는 거니까 n에 관한 1차식 dn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상수항은 2a-d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거 이해돼 지금? n을 문자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n 분배해주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a-d의 n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2분의라는 걸 따로따로 적용시키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d의 n. 자, n만 문자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 n에 관한 몇 차식이 돼?
2차식. 근데 2차식인데 상수항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필수예제 문제에서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지 몰라 어떤 규칙을 가진 수열인데 그게 합공식이 n에 관한 2차식 형태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 형태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린 앞으로 얘는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등차 수열은 항상 n에 관한 2차식 형태로 합공식이 표현이 되는데 상수항은 없는 형태거든. 자,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다. 그럼 너희는 직접 안 구하더라도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다. 자, 그래서 조금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요건 좀 따로 적어놔. 책에도 아마 앞에 있긴 한데, 자, SN이 자,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형태다. 그러면 얘는 AN은 등차 수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구해도 된다는 뜻이야. 자, 요건 좀 지울게. 자, 그 다음 SN이 어떤 수열의 합 공식이 자,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 공식이 n에 관한 2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0이 아니고 어떤 따로 숫자가 있는 형태의 2차식이다. 얘는 그 처음 수열을 구했을 때 얘는 어떤 수열이 되냐면 얘도 등차 수열이 되긴 하는데 얘는 중요한 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 항부터. 자, 요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다음 문제 풀면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조금 기억을 하자.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n항까지의 합 공식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 원래 처음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런 수열이다. 근데 만약에 SN 합 공식이 2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있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되긴 하는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별개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야. 자, 이 두 번째 것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문제 풀면서 한번 볼 건데, 자, 필수예제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도 n항까지의 합 공식이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풀어볼게. 자,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합공식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판단을 해서 n번째 항이라는 것은 결국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번째 항까지 합을 뺀 것이다. 물론 적용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자, 그래서 식으로서 먼저 표현을 하면, 자, SN은 주어진 식 그대로 갖고 오고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빼기, 자, n-1번째 항은 주어진 식에 n자리에 n-1을 넣은 거니까 n-1의 제곱 3 곱하기 n-1 빼기 1 이렇게 정리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숫자는 없앨게.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될 테니까 이거는 바로 없애버리고, 저 괄호 안은 우리가 전개해서 조금 정리를 하자.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서 n제곱,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n이 생길 텐데 3n 바로 합쳐버리면 n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1 생기는데 여기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2 되겠지. 자, 그래서 괄호 안을 정리한 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괄호까지 다 풀어버리면 이제 n제곱 빼기 n제곱 없어지고 3n 빼기 n이니까 2n, 그리고 숫자는 플러스 2가 남겠지. 자, 조금 빨리 정리했는데 이건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AN, n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 일반항이
이렇게 2n 플러스 2로 나왔는데 얘는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이 식에 대입해서 너희가 구하고 싶은 번째 항 구하면 된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처음에 주어진 SN 공식에다 1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야. 자, 대입해보면 1 대입해보면 3이란 거 나오지. 자, 그래서 자,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너희는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 조금 뭐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첫째 항은 따로 표현을 해줘야 돼. 3. 그러니까 두 번째 항 이상처럼 어떤 요 같은 규칙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첫째 항은 아예 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2n 플러스 2에다가 원하는 번째 항을 대입하면 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자, 이번에는 확인해보면 알다시피 여기서 나온 2n 플러스 2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 결과가 얼마가 돼? 4. 그러니까 진짜 이 수열의 첫째 항인 3과는 다르니까 이번에는 이 공식은 확실하게 두 번째 항 이상부터만 사용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이거 한번 나열을 해볼게. 첫째 항은 3이고, 자,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우리가 2, 3, 4, 5를 대입하면서 나열해 볼 건데, 자, 2 넣어보면 6이 되고, 3 넣으면 8, 4 넣으면 10, 그 다음에 12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차이가 3 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차이가 2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째 항만 딱 빼놓고 보면 얘들끼리는 등차 수열인 게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방법대로 구한 후에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합 공식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자 마이너스 1, 0이 아닌 상수항이 있으면 얘는 항상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런 수열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요거 알면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자. 자, 그러면 238쪽 넘어가 볼게. 자, 필수예제 1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활용이라서 우리가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 했던 그 내용을 갖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등차 수열 합공식의 활용. 그래프 관계 나왔는데. 자, 한번 보자. 두 직선 y는 x와 y는 2x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y는 x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 그리고 y는 2x면 같은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y축의 평행한, 그러니까 세로선을 이제 10개, 같은 간격으로 10개를 그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점점점 오른쪽으로 그을수록 그 벌어진 만큼이 더 커지게 되겠지. 자, 이들 중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1이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처음 그은 요 선분의 길이는 이제 1이 된다는 뜻이야. 1. 그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이제 10개를 그었는데 마지막 그은 요 선분의 길이가 이제 10이다. 이런 말이겠지. 그럴 때 이 10개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그은 요 위치를 모르잖아. 지금 얘를 x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처음 그은 요 선분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보자. 자, 요 선분의 길이는 y는 x자리에 x1이라는 값을 대입한 요 y 좌표랑 y는 2x에다 x1을 대입한 이때의 y 좌표를 빼버리면 이 선분의 길이가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란 뜻이야. 뭐 해서? 같은 x 좌표를 대입을 해서. 그럼 이거를 내가 첫 번째 선분의 길이를 a1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a1이라는 것은 위의 식에다가 첫 번째 부분의 x좌표를 대입한 것에서 밑의 식에다가 같은 x좌표를 대입한 것을 빼면 a1이 표현이 되는 거지. 요거 이해돼? 자, 그러면 뭐 x1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1에서 얼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건데 그 간격을 내가 d라고 할게. d. 자, 그러면 그림 너무 작다. 자, 여기가 x1이면 여기는 이제 x2로 표현이 되는데 이 간격을 내가 d라고 한다면 x2는 x1에서 d만큼 그치 이렇게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두 번째 성분의 길이는 우리가 A2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해지겠니? 자, 위에 그려진 이 함수 식에다가 x자리에 두 번째 선의 x좌표 x1 플러스 d를 넣고 여기에서 빼기 밑에 식에다가 x1 플러스 d를 넣은 것을 빼버리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괄호 풀고 전개하면 2x1 빼기 x1이니까 일단 x1 하나 남고 2d-d니까 d가 하나 남겠지. 자, 아까 성분의 길이랑 비교했을 때 이 d만큼 길어졌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 A3. 자, A3이라는 것은 이제 세 번째 그려진 요 성분의 길이가 되는데, 자, 그럼 요 부분의 x좌표는 우리가 당연히 처음 x좌표인 여기서 d를 두 개만큼 오른쪽으로 보낸 거니까 얘는 x1 플러스 2d로서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럼 그 선분의 길이는 여기 위의 식의 x자리에 x좌표를 대입 빼기 밑에 식의 x좌표에 x좌표를 대입.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럼 빼보면 어떻게 돼? 자, 2x1 빼기 x1이니까 x1에다가 자, d는 몇 개? 4개에서 2개를 빼니까 2d. 자, 그러면 x1 그러니까 그 선분의 길이가 x1, x1 플러스 d, x1 플러스 2d. 자, 관계가 무슨 수열처럼 지금 다음 항이 나오고 있어? 그렇지. 계속 d씩 커지고 있는 거 보이지? d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는 간격이 일정할 때 이 선분은 같은 만큼씩 길어지는 등차 수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 합 공식을 생각을 해서 이 10개 선분의 길이 합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합 공식 그대로 적용시켜 줄 거야. 자, 2분의 자, 항의 개수 몇 개? 선분의 개수 몇 개야? 10개.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괄호. 자, 이번엔 공차 말고 첫째 항과 끝항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써 우리가 구해주면 돼. 자, 첫 번째 항, 첫 번째 선분의 길이는 1. 그다음 마지막 선분 길이는 얼마래? 10. 자, 그럼 공식상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55. 자, 이렇게 선분 길이 합이 구해지겠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나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너희가 등차 수열인 것만 확인하면 똑같이 합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자, 필수예제 17번도 요거 보고 이제 그 다음 우리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번엔 수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이면서 공차가 3,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이면서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때 E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과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자, 이걸 이제 볼 건데, 자, 그럼 우리가 AN과 BN을 식으로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AN 일반항 구할 건데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 1이면서 공차는 3이야.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n-1에 3. 자, 그래서 3n-2로 일반항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 bn이라는 식은 첫째 항은 똑같이 1인데 더하기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열은 n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면 EAN 플러스 BN.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쭉 나열될 거 아니에요. AN이라는 수열이 이제 나열이 될 것이고 BN이라는 수열이 나열이 될 것인데, 이 AN을 이제 같은 번째 항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A 수열은 2배를 하면서 B라는 수열을 더해서 새로운 이제 숫자를 나열을 하면 그게 우리가 만들 EAN 플러스 BN이 되겠지. 이해되지? 예를 들어 위의 수열이 1357이고 밑에 수열이 2468이라 쳤을 때 뭐 이런 수열이다. 근데 여기서 만들 이 수열이라는 것은 얘들을 갖고 새로운 첫째 항을 만들어내는데 위에 거 2배하고 밑에 거랑 더해라. 이런 규칙이란 뜻이야. 2배하고 더하면 4.
2배하고 더하면 뭐 10, 2배하고 더하면 16, 뭐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이 규칙이라는 뜻이겠지.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식으로서 바로 표현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 즉 AN 일반항을 2배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B라는 수열의 n번째 항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더해버리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수열의 n번째 항이 식으로서 표현이 되겠지. 5n 마이너스 4에다가 2 더하면 5n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이 수열을 내가 이름을 CN이라고 이제 붙였을 때 얘는 일반항을 5n 마이너스 2로 갖는 그런 수열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면 첫째 항을 A 그리고 공차를 D로 봤을 때 그 일반항 AN이 첫째 항 더하기 n-1의 D로 표현이 되잖아. 근데 아까 위에 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어차피 첫째 항과 공차는 문제에서 주어질 상수라고 봤을 때 n이 n자리에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n에 관한 식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n만 문자로 보고 dn 플러스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라는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표현이 되면 그것은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n 앞에 곱해져 있는 요 개수가 이 등차 수열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d니까 공차. 그다음 요 뒤에 붙은 상수항은 첫째 항 빼기 공차가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해를 해주면 우리가 어떤 첫째 항과 공차가 직접 안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일반한 형태로 등차 수열이 주어졌을 때 바로 공차랑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있다고. 자, 봐봐. 이걸 만약에 너희가 직접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자, AN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첫째 항 구해보면 첫째 항이 얼마가 돼? 3. 둘째 항은 2 넣으면 7, 이제 얼마야? 8. 셋째 항은 1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될 텐데 그러면 물론 판단할 수 있겠지. 얘는 나열된 숫자를 보니까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 첫째 항은 3이고 공차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여기에서 이제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봐봐. 지금 사실은 AN은 등차 수열이고 BN은 등차 수열인데 AN을 2배하고 BN이랑 더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은 무슨 수열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식을 보니까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표현이 됐지.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다고. 등차 수열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식을 우리가 A, D로 표현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n 앞에 곱해진 게 항상 공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서도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럼 너희가 첫 번째 등차 수열인 걸 판단을 하고 n 앞에 붙여 곱해진 숫자 얘가 뭐다? 공차라는 걸 바로 판단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직접 구해봐도 공차가 5 나오잖아. 근데 이럴 필요 없이 n 앞에 곱해진 게 공차겠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첫째 항은 1 넣으면 되니까 쉽게 더 판단할 수 있잖아. 3. 그럼 공차가 5고 첫째 항이 3이니까 이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줄 수가 있겠지. 공식에 대입해서 2분의 n 10번째 항이니까 10 곱하기 자 첫째 항의 2배 첫째 항의 2배면 6이고 자 n-1이니까 여기선 9가 쓰여야겠지. 9 곱하기 공차는 5니까 이렇게. 자 이거는 계산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25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다. 좀 이해돼? 자, 등비수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등차수열은 그 다음 번째 항이 이제 어떤 숫자가 더해지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걸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하다. 그
그다음 등비 수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생각하면 B가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첫째 항이 예를 들어 3인데 그 다음 번째 항이 6이고 그 다음이 12야. 그 다음이 24. 그 다음이 48. 자, 48 다음 항은 뭐가 될까? 이 규칙을 너희가 판단을 했다면? 3, 6, 12, 24, 48. 그 다음. 그렇지. 96이 되겠지. 왜? 규칙이 뭐냐면, 그렇지. 곱하기 2가 되면서 다음 항이 되는 규칙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당연히 얘는 어떤 등비 수열이냐면 첫째 항이 3, 그리고 곱해지는 숫자가 2인데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비라 불러. 공비.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더해지는 숫자를 공차라고 하고 등비 수열이라면 그 곱해지는 숫자를 공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등비 수열이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을 만약에 첫 번째 항과 공비로서만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가 되는, 그러니까 공비가 한 개 곱해지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첫째 항과 공비로서 표현하면 3에다가 공비인 2가 몇 개 곱해져야 돼? 그렇지? 2개.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 항이라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3개 곱해져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보면, 자, 예를 들어 첫째 항이 A고, 자, 공비. 자, 공비는 보통 기호로 R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공차가 D로 되듯이. 자, 그래서 이런 등비 수열의 이제 일반 항은, 자,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는데 몇 개 곱해야 돼? n번째 항이니까 공비는 몇 개 곱해줘야 될까? 그렇지, n-1개.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일 땐 첫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는 거고, 세 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 2개 곱하듯이 n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등차 수열이랑 비슷하지. 거기는 더한다 n-1개, 얘는 곱한다 n-1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설명하면 오늘 뭐 뒤에 이제 문제만 조금 보면 될 건데,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예를 들어 이거 기억나?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세수가 있을 때 그 가운데 거를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 부르고, 얘들 셋은 어떤 관계식이 있었냐면, 그렇지, B라는 것은 양옆에 거 더한 것을 2로 나눈 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구하자 있거든. 근데 등비 수열에서도 이제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어. 등비 중항. 그러니까 어떤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때 가운데 있는 얘를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도 간단한 식으로서 이제 이 관계를 표현할 수 있거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어떤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운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그냥 B로 표현을 하면, 곱해지는 그 공비가 만약에 R이라고 하면 C라는 것은 B에다가 R을 하나 곱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 A에다가도 R을 곱해야 B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B를 R로 한번 나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양옆에 있는 걸 이번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야. 얘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둘이 곱하면 B제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운데 거 제곱한 것이 양옆에 곱한 거랑 똑같다는 뜻이야. 아까 여기는 양변에 2 곱하면 가운데 거 2배 한 것이 양옆에 거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보듯이.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는 항상 가운데 등비 중앙 얘를 제곱을 하면
양옆에 거 곱한 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서 간단한 관계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지. 준우야, 잠 깨고. 잠 온 사람. 아니야, 그냥 참아. 잠 깨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럼 넘어와서 우리 245쪽 필수 예제들 조금 보고 몇 개만 보자. 이거 오늘 다 하진 말고 45쪽, 46쪽까지만 할게. 그럼 남은 시간 너희 문제 좀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는 건 각자 질문 좀 하고. 자, 먼저 1번 한번 보자. 제 n항, n번째 항이 3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2n 제곱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자, 먼저 첫째 항인 a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일반항이 나와 있으니까 n번째 항이 일반항이잖아. 여기 n자리에 뭐 넣으면 첫째 항이야? 1. n자리에 1 넣으면 이제 첫째 항이 되는 거야. 그 일반항 공식이. 우리의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항이란 것, 즉 n번째 항이란 것은 n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번째 숫자를 넣으면 그 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자, 3 곱하기 2의 몇 제곱이 되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야? 2분의 1. 그럼 3 곱하니까 첫째 항이 2분의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다음 공비. 자,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더 구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까지 구해주고 나서 첫째 항에다 얼마 곱해야 두 번째 항 되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n에 2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다. 얼마? 얘는 8분의 그렇지. 2의 세제곱 8분의 3이 되겠지. 8분의 3. 자, 그러면 첫째 항에서 둘째 항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곱해진 거야? 4분의 1이 곱해진 거지. 자, 그래서 4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이 2분의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아니면 식을 이런 형태로 너희가 바꿔서 첫째 항과 공비를 판단을 해줘도 돼. 뭐 곱하기 어떤 녀석의 n-1제곱 형태로 바꾸면 여기 쓰인 것이 첫째 항과 공비가 되겠지.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우리 볼게. 자, 일단 n번째 항 an이 이 문제에서는 3 곱하기 2의 1-2n 제곱으로 표현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조금 변형을 할 건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봐. 안에 걸 역수하면서 이 지수 자리에 부호를 바꿀게. 2n-1로. 이거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잖아.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인데 얘가 4분의 1인 이유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역수로 바꾸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 지수를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안에 있는 밑을 역수해버려도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지수 자리에 부호 바꾸면서 안에 있는 2를 역수로 바꿔준 거야. 자, 그러고 나서 3 곱하기 자, 2n-1을 2n-2로 바꾸고 여기에 2분의 1을 하나 더 곱해도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어차피 얘가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다시 지수법칙 더하면 요거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3과 2분의 1은 따로 먼저 곱해서 2분의 3으로 만들고, 자, 2분의 1의 2n-2제곱이라는 것을 2분의 1의 제곱의 n-1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2랑 n-1 곱하면 다시 2n-2가 되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면 4분의 1이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n-1제곱 형태로 표현을 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앞에 곱해진 숫자가 첫째 항, 우리가 직접 구했던 것처럼, 그 다음 거기 n-1제곱 되고 있는 이 숫자가 공비,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것보다는 뭐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쉽지. 그래서 내가 쉬운 걸로 좀 해주면 돼.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 아이고. 자, 이번엔 공비가 먼저 주어졌네. 공비 R이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서 그 다음 항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이란 뜻인데, 자, 여섯 번째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한번 표현해보자. 첫째 항은 모르니까 일단 A로 쓸 거고, 공비를 몇 개 곱하면 여섯 번째 항이 되는 거야. 5개. 이해되지, 이거는? 첫째 항에다 공비 5개를 곱하면 여섯 번째 항이 된다. 자,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그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의 5제곱, 마이너스 32지. 자, 그러니까 뭐에다가 마이너스 32 곱했더니 마이너스 160이래. 그러면 A는 얼마? 그렇지, 그냥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2번 조건을 만족하는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그런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9번. 자, 이번에도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과 둘째 항 더한 것이 60, 그리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한 것이 240이다. 그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우리 등차수열 때도 마찬가지지만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로서 주어진 힌트를 표현하는 게 중요했잖아. 그리고 나서 연립해서 막 A랑 D를 구했지. 등비수열도 첫째 항과 공비로서 주어진 힌트를 좀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힌트를 한번 첫째 항과 공비로서만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첫째 항을 A라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이니까 둘째 항은 공비를, 자, 첫째 항을 A라 치고 공비를 R로 친다면 둘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A 플러스가 아니야. 등비수열이니까 A R. 두 번째 항이니까 R 하나만 곱하면 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이해돼? 요거? 더한 것이 6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자, 세 번째 항 그럼 어떻게 표현돼야 돼? ARG. 그렇지. 첫째 항에다가 공비 2개 곱하는 것 에다가 네 번째 항 AR 세제곱, 이렇게 더한 것이 240이라는 뜻이야. 자,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것은 A랑 R, 첫째 항과 공비고, 식도 2개 나왔으니까 얘들 둘을 연립을 하면 풀어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등비수열은 조금 특이한 게 얘를 뭐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풀 수는 없고, 자, 잘 봐야 돼. 너희가 요 두 식을 딱 비교를 했을 때 위의 식에다가 문자로서 뭐를 곱하면 밑에 식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R, 그렇지. R 한 개만 곱하면, 그러니까 위의 식이 이건데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R을 하나 곱하면 R이 분배되면서 AR 플러스 AR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한 개가 아니구나. 2개 곱해야겠지. 2개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60R 제곱. 그렇지. 위에 거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것이 밑에 거니까, 자, 그럼 60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게 240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R 제곱이 얼마인 거야? 4. 그러면 R은 얼마일 수가 있지? 1 수도 있고, 그렇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지. 요거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개 구해졌으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먼저 R에다 2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R에다 2 대입하면 몇 A가? 3A가 60이 되는 거고, A는 얼마? A는 20. 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20이면서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 한 개 더. 이번에는 R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바뀌어? 아이고, 4A. 이걸로 하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몇 A? 좌변이? 마이너스 A가 60이라는 뜻이 되고, A는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야. 첫째 항이 20이면서 공비가 2면 첫째 항, 둘째 항 더한 것이 60, 그리고 셋째 항, 넷째 항 더한 것이 240. 또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0이면서 공비가 마이너스 2더라도 첫째 항, 둘째 항 더한 게 60, 세 번째, 네 번째 항 더한 것은 240. 둘 다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을 두 개로 적어주자. 첫째 항이 20이면서 공비가 2여도 되고, 또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0이면서 공비가 마이너스 2여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기억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만 할까? 자, 뒤에 너무 많이 하면 조금 양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245쪽까지 등비수열 간단히 소개하는 것까지만 했고, 시간 좀 넉넉히 남았거든. 남은 시간 245쪽까지 앞에 거 뒤에 거 확인 체크들 한번 풀어줄 수 있도록 하자.